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소한 고민을 말씀으로 풀어보기 위해 토크 편의점에 왔습니다. 저는 토크 편의점의 MC 허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편의 MC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의 토크 편의점의 주제는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과 그 안에서 쌓이는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연도 그렇고 업도 그렇고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전생 탓인 건지 제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맺는 좋은 인연과 또 나쁜 인연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과연 전생의 탓인 건지,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정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을 풀어주실 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의시민당 현희 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사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정사님. 과연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이거는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따로 없다는 것이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앙굴리말라라는 희대의 살인자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앙굴리말라의 희대의 살인자가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은 그 앙굴리마라가 내가 앙굴리마라의 어머니라면 그게 앙굴리마라가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그죠? 근데 앙굴리마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앙굴리마라는 뭐가 되죠? 나쁜 인연이 되죠. 그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앙굴리마라가 좋은 인연이 될까요? 나쁜 인연이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좋고 나쁘다는 식으로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가는 거는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그죠? 사랑하고 막 했는데 헤어질 때 되면은 서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나쁜 인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쁜 인연이었는데 좋은 인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고생시키는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군대 유격 훈련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떠한 그 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한테 있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나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그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나면은 어떻게 되면 그 나쁜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하기는 어찌 보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겠죠. 그죠? 네, 정사님 말씀대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따로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는다, 좋은 인연이다. 이 사람은 봤는데 나랑 별로 안 맞네, 나쁜 인연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찌 보면은 내가 나쁜 인연이나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볼 적에는 경전에서도 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제 진각교전서 법구비유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우와 악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선우는 착한 친구, 그죠? 좋은 친구를 얘기를 하고 악우는 나쁜 친구,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선우와 악우에 대한 득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제 제자가 같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저 비구한테 저 종이를 한번 주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딱 집어가지고 냄새를 맡았더니만 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가 하는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향을 쌌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고 있는데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줄을 주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구가 새끼줄을 주워 가지고 냄새를 탁 맡습니다. 냄새를 탁 맡았는데 거기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거는 고기를 묶었던 새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은 뭐냐면 향을 쌌던 종이에서 향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향 냄새가 나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묶었던 새끼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끼줄에서 뭐가 나는 거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우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가 선에 물들고 악에 물들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과 악우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우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도 명시를 해 주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선우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쓴소리를 하고 좀 잔소리도 하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뒤에 가서는 아 우리 경진님은 참 참하고 예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줘. 아 준호님은 되게 성실하더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장점들을 나중에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지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내 옆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이걸 이제 선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경과 도를 가까이 해서 선지식과 인연되게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경과 도라는 건 뭐냐면 경전은 우리 진각교전이나 이렇게 그 경전이 많죠. 불교 경전이 있죠.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도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수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과 도를 같이 해서 선지식하고 인연될 수 있는 내가 좋은 쪽으로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인연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친구가 선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구는 어떻게 했어요? 아구는 선우의 정반대로 하면은 아구가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정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선우와 악우의 기준이 있긴 한데 사실 현실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단순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좋은 친구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은 잘 알다시피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식물에다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은 뭐냐면 인이 되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인이라는 거예요. 콩의 인이면 콩의 인이고 팥의 인이면 팥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밭 그리고 자라나게 해주려면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햇빛도 그죠? 비춰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환경적인 조건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인, 연이 합쳐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표현할 때 크게 이제 인연생기와 인과응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인연생기라는 건 뭐냐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일어나고 했다가 다시 소멸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연기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연과보라는 건 뭐냐면 인연이 있으면 인과 연이 있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인연과보고 그거를 줄여가지고 인과법이라고 합니다. 인과법이라고 해요. 근데 연기법하고 인과법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네,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인과법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를 딱 떨어져서 봐요. 시간 순서대로 해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연기법은 좀 달라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 근데 이 원인과 결과가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무의 비유를 하면 인연 과보의 그러니까 인과법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씨앗이 있어가지고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거기 잎이 열리고 또 꽃도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또 씨앗이 들어가겠죠. 이게 어찌 보면 시간 순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인연 과보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탁 바라봤을 때는 나무가 어때요? 나무 그냥 그 상태로 딱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연 과보로 된다 그러면 씨앗이 크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나무의 그 상태로 뭐냐면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열매 안에 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동시에 원인과 결과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과와 원인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시각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면 인과법과 연기법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내 모습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인연이라는 거예요. 내 인연이. 그러니까 내가 지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 행위나 뭐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미래가 오잖아요. 내일이 오고 또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물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 또한 계속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겠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인연 과보 인과법으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를 딱 떨어져서 보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기법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적인 사고로 내 인연을 바라봐야지 그 인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인연은 구분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보아요. 그러면 정사님,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구분하는 게 딱히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맞아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까 이제 지금의 내 모습은 모든 내 행위에 대한 총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인연 자리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주위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하지 그죠? 않을까요?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죠?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왔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술을 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락을 끊어.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핸드폰을 번호를 바꿉니다. 그리고 멀리 이사를 가면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연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멀리 이사를 가고, 그죠? 그 사람들과 연락이 안 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연락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 그래서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술을 사다가 한 잔씩 저녁 때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새로운 술 친구들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그 인연을, 그죠? 술을 좋아하는 것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나는 그 아무리 연을 차단해도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인연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이러한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결국 제 습관이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이 다시 제 삶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사님, 이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좋은 인연을 얻으려 한다면 내가 좋은 인연이 돼야지 됩니다. 내가 좋은 인연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크편이죠. 이래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달마대사와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달마대사 뭐라 그랬죠? 꺼내보아라. 그렇죠. 내 마음을 꺼내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어떻게 됐냐면 내 마음이라는 것을 돌아보는 내 내면을 돌아보는 그 시선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인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인연이 되면 좋은 인연들이 나한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공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있는 상황을 수용을 먼저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이제 차차 시간이 나면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 곁에는 술꾼들이 모이겠죠. 그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테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또 남에게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인연이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되냐면 모이는.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인연들이 주위에 모이게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따지려던 제 마음부터 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런데 정사님, 인연이 그렇다면 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저는 어떤 일을 두고 이거 혹시 전생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전생 일단 제가 이제 전생 탓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윤회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생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생이라는 것은 일단 확인이 안 되죠. 있다고 해서 제가 경진님 전생하고 준호님 전생을 볼 수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납득이 네.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면 이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어냈던 그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 없다 전생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전생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생 탓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근데 이 전생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전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당장도 어제가 가까이 보면은 어제가 전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나간 생이잖아요. 지나간 생이니까 전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그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다 전생이에요. 그게 전생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아까 얘기했죠. 이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미래는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으로 미래와 과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과거와 미래와 이 현재가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현재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또 미래의 원인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정사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직선처럼 흐르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누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막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듣던가.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있으면, 그러니까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낮은 온도가 높은 온도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리 참여의 6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6대라는 건 뭐냐면 지, 수, 화, 풍, 공, 시계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지는 뭐냐면 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딱한 거, 경전에서 표현할 때 딱딱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액체는 그 수는 액체라고 얘기해가지고 스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체, 그거를 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를 이렇게 나타낼 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라는 게 있죠. 화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그래서 고체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뜨겁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고체가? 얼음이 어떻게 되죠? 녹아요. 녹죠.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다가 계속 에너지를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도가 되면 막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이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낮은 온도에 있는 상태의 물질에다가, 고체의 상태의 물질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반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 수, 풍의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존재하는 공간, 스페이스, 그죠? 그게 이제 공이라는 거고, 그 공 안에 우리가 이 안에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있지만, 우리 몸 같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있지만,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식대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6가지가 우주를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6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학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에 인해 가지고 상태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편의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해서 그걸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에너지가 아주 적었겠죠.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를 막 흡수를 해가지고 20대, 30대까지 에너지를 막 흡수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그 다음부터는 방출을 합니다. 방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힘이 빠지고 노인되고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거를 편의상 뭘로 나눈 거예요? 아까 연기법을 편의상 인과법으로 나눠가지고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순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미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현재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개념도 과거의 개념, 전생의 개념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방 3세라고,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시방 3세 하나라는 건 뭐냐면 시방이라는 건 십방을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 이제 동북, 이제 그 중간에 팔방일을 얘기를 하고 위와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십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시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세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성으로 얘기한 거에 3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방과 3세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거라든지 이제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현재에서 바탕이 된다. 과거와 미래는 내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다. 네, 전생,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니 저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내 있는 상태에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없는데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래를 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들이 미래에 가 있고 과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난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에 핵심이 있겠죠.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상황을 못마땅하니까 그죠? 전생 탓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재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는 키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진님처럼 눈이 크지도 않아요. 눈이 찢어진 거를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눈이 찢어지면 눈이 찢어진 대로, 뭐 얼굴이 하얗면 하얀 대로, 까면 까만 대로,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 충분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 얘기할 때, 우리 진각중에서 얘기할 때 그거를 참회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회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고 그것을 바꿔서 새로운 인연으로 살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인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돼. 시민당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복만 구하지 말고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내 인연 바꾸는 불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좋은 인연 속에 있게 되듯이 부처님을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면 됩니다. 과거의 업보다 더 큰 힘은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따지기보다 내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전생탁보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과 실천이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뜻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연과 업은 현재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크 편의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